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멋진 제목 스피드 특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KIIP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바로 레벨 테스트, 사전평가를 봐야 됩니다. 이 KIIP 사전평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공부를 몇 단계부터 시작할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사전평가를 보고 난 다음에 결정되는 단계, 시작되는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이 많아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시험이죠. 이런 중요한 시험이 금방 있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런 학생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 스피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만,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할 텐데요.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사전평가가 어떤 시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전평가는요, 필기 시험이 6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60분 동안 한국어가 38문제, 문화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주관식도 2문제가 나오게 되죠. 이것도 역시 한국어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살펴보면 한국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한국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또 구술 시험도 여러분들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4단계 아니면 3단계 이 정도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한국어를 잘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5단계에서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문화 부분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한국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몇 점을 맞아야지 5단계에 갈 수 있습니까? 몇 점을 맞아야 4단계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 85점이 있고 한국문화 15점이 있는데 이 100점 중에서 몇 점을 맞아야 된다? 요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어를 전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0단계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이런 것들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단계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40점 이상이 되면 바로 3단계에서 시작하고요. 60점 이상이 되면 4단계, 80점 이상이 되면 5단계, 81점이요. 80점이면 안 됩니다. 81점이 돼야 5단계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한국어 부분을 시작할 텐데요. 한국어 부분 아까 몇 점이라고 그랬어요? 85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85점을 얻겠다. 85점을 받겠다라는 목표로 열심히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이 수업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다?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아마 가장 재미있게 공부했던 부분일 거예요. 바로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이요. 멀다, 가깝다 이런 것들 바로 형용사 부분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용사를 공부할 때는요. 반드시 반대되는 말까지 같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크다의 반대는 작다, 멀다의 반대는 가깝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다 작다 나왔습니다. 코끼리는 몸이 크다, 큽니다. 그 다음에 토끼는 몸이 작다,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많다와 적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시계를 20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시계를 1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많다와 적다로 구별할 수 있겠죠.
자, 높다와 낮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높다. 그죠? 그 다음에 저는 단독주택에 살아요. 그래서 1층 집이에요. 그러면 낮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넓다와 좁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길다와 짧다. 그리고 덥다와 춥다가 있는데요. 자, 이 덥다와 춥다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언제 공부했어요? 바로 계절을 공부할 때 했었겠죠. 덥다는 여름과 연결해서 알아두시고요. 춥다는 겨울과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하다, 시끄럽다. 그 다음에 멀다, 가깝다가 여기 나왔네요. 그리고 싸다와 비싸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방이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비싸다. 다른 가방은 10,000원이에요.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싸다 비싸다에서요 조금 어려운 말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싸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말을 여기서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싸다를 땡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요 저렴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가방은 저렴한 편이네요. 저렴하네요. 저렴한 가격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말도 같이 챙겨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다와 나쁘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무겁다, 가볍다가 있습니다. 재미있다, 재미없다가 있는데, 이 재미있다, 재미없다에서 재미있다도 비슷한 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다는요, 흥미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흥미로운 책.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영화 재미있지? 이렇게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친구가 흥미로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미있는 거 아니야? 똑같은 표현으로 흥미로웠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재미있다와 흥미롭다는 같은 말,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더럽다, 깨끗하다. 요건요. 여기에 더럽다, 깨끗하다만 있으니까 이 공간에서 설명할 것들이 많다는 거죠. 자, 보면 이 더럽다, dirty, 그죠? 그다음에 깨끗하다, clean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비슷한 말이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깔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클린, 깔끔한 느낌이 있을 때 깨끗한 느낌이 있을 때 깔끔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더럽다라는 것은 지저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저분하다, 더럽다 비슷한 말이고요. 그다음에 깨끗하다, 자, 깔끔하다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뜨겁다, 차갑다. 요거는 여러분들이요, 음식을 먹을 때, 또는 음료, 커피, 그 다음에 아이스티 이런 것들을 먹을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카페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뜨거운 아메리카노 주세요. 또는 차가운 아메리카노 주세요. 라고 하죠. 그래서 이 차갑다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뜨거운 아메리카노, 핫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차가운 아메리카노, 시원한 아메리카노 이럴 땐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어둡다, 밝다가 있는데요. 불이 켜지면 밝다. 그 다음에 불이 없으면, 불이 꺼지면 어둡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어둡다, 밝다도 비슷한 말을 챙겨 봅시다. 어둡다와 밝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다면 이 어둡다와 비슷한 말, 캄캄하다 이런 표현들도 보게 될 겁니다. 미리 알아두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깜깜하다
이렇게 둘 다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밝다 같은 경우에도 환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될 거예요. 환하다, 밝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어둡다, 캄캄하다, 깜깜하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껍다, 얇다. 자, 옷을 두껍게 입어요. 따뜻한 옷을 입는 거죠. 그 다음에 옷을 얇게 입어요. 시원한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이야기할 때는 두꺼운 옷이다 그러면 따뜻한 옷, 그 다음에 얇은 옷이다 그러면 시원한 옷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두껍다, 얇다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이야기할 때 쓰는 거죠. 두꺼운 책이에요? 얇은 책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렵다, 쉽다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또 비슷한 말을 찾아봐야 됩니다. 어렵다는 말고요. 쉽다, 쉽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다도요. 땡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바로 수월하다입니다. 자, 어떤 과정, 어떤 프로젝트 또는 어떤 시험이요. 쉽다라고 얘기할 때 수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일은 좀 쉬운 편이에요. 쉽다, 쉬운 편이에요. 또는 이 일은 좀 수월한 편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맛있다, 맛없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표현들이죠. 맛있어요. 한국 음식이 맛이 있어요. 이 음식은 맛이 없어요. 맛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크다와 작다인데요. 자, 이 옷은 너무 커요. 다른 옷은 없어요? 그럼 이 옷을 입어보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크다의 반대는 뭐예요? 작다, 작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애와 에서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쉬워요. 앞에 장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앞에 장소가 들어가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꼭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에 애가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가다, 오다, 다니다가 있어요. 이걸 배웠죠. 그 다음에 에서가 들어가는 거는 모든 경우에, 다른 모든 동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 더 챙겨가야 될 게 있다와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문을 들어볼게요. 그래서 학교에 가다, 집에 오다. 그 다음에 요즘 아파서 병원에 가다, 오다, 가다, 오다. 이것을 계속 repeat, 반복합니다. 이럴 때는요. 다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병원에 다녀요. 제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도 학교에 가다, 집에 오다, 회사에 다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있다, 없다 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디에 있다, 어디에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 같은 경우에는요. 가다, 오다, 다니다 그리고 있다, 없다가 뒤에 나올 때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면 에서는 언제 사용합니까? 나머지 다 에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여기에는요. 여기에 가다, 오다, 다니다 그리고 있다, 없다 이거는 에를 쓰겠죠. 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에서를 쓰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동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빼고 모든 동사에서는 에서를 쓴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모든 동사 공부하다, 쇼핑하다, 자다, 일하다, 먹다, 만나다 이런 모든 동사에서요. 에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내일 뭐 할 거예요? 운동을 하려고 해요. 이건 뭐예요? 가다, 오다, 다니다, 있다, 없다 아니잖아요. 아니고 다른 동사니까 당연히 에서 공원에서 운동을 하려고 해요. 공원에서 친구를 만나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연결 표현입니다. 저는요, 이 연결 표현, 그러니까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이 서로 만났어요. 서로 만났을 때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거를요, 영어식 표현으로 6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하나씩 빠르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nd라는 것은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같은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연결하면 뭐뭐 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밥을 먹고 TV를 보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죠. 또는 비슷한 성질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좋은 것과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 저 식당은 음식이 맛있고 친절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but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and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좋은 말, 뒤에도 좋은 말, 앞에도 나쁜 말, 뒤에도 나쁜 말 이렇게 쓰는데 그런데 but라는 것은 앞에 좋은 말, 뒤에 나쁜 말, 앞에 나쁜 말, 뒤에 좋은 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though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양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법 공부를 할 때 이런 문법 용어를 쓰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같이 살펴볼 거고요. 자, if 이거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for 그런 것은 목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because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한국어 문법 용어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순접이라고 하고요. and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역접입니다. 반대가 될 때 쓰는 표현이죠. 요거는 조건,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for 이거는 목적. 그 다음에 여기는 이유.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이유, 목적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알고 있는 표현들이죠.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and가 들어가면 뭐뭐 고라고 쓸 수 있죠. 그 사람은 한국어를 잘해요. 일본어를 잘해요. 이렇게 연결한다면 그 사람은 한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뭐뭐는 대다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이게 여러 가지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이 세 가지죠. 같이 한번 봅시다. 그 식당은 음식이 맛있는 데다가 친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고라는 표현으로 여기를 써도 돼요. 맛있고라고 써도 되죠. 그 식당은 음식이 맛있고 친절해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철수는 성격이 좋을 뿐만 아니라 잘생겼어요. 이것도 고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철수는 성격이 좋고 잘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좀 특별한 표현 그리고 좀 어려운 표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수는 노래를 잘해요. 그리고 춤도 잘 춰요. 라고 얘기했을 때 노래는 당연히 잘해요. 그리고 춤도 잘 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가수는 노래를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론 당연이다, 당연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노래를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춤도 잘 춰요. 뭐뭇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할 필요 없어요. 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당연하니까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뜻이죠. 그래서요. 그 배우는 연기는 당연히 잘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니까. 그리고 노래도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배우는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 노래도 잘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표현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 다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고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것들이 다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모두 다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그 사람은 한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해요. 쉽죠? 그 식당은 음식이 맛있고 친절해요. 괜찮습니다. 철수는 성격이 좋고 잘생겼어요. 괜찮아요. 그 가수는 노래를 잘하고 춤도 잘 춰요. 괜찮아요. 그 배우는 연기를 잘하고 노래도 잘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but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역접이라고 얘기했는데 역접이라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 또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연결할 때, 그러니까 앞에와 뒤에가 서로 반대되는 느낌으로 올 때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형은 키가 커요. 동생은 키가 작아요. 크다, 작다. 반대되는 표현이니까 형은 키가 크지만 동생은 작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제 아내는 드라마를 좋아해요. 영화를 안 좋아해요. 반대되는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제 아내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드라마는 안 좋아해요. 아, 반대네요. 드라마는 좋아하는데 영화는 안 좋아해요. 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생각한 것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을 결합을 할 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이 결합할 때 여기에 접속하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만은요, 만약에 여기에 들어간다면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건요, 그런데 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는 그러나 이런 말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do를 보도록 합시다. 아까는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양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lthough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말이요. 뒤에 예상하는 결과와 다를 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을 보고 뒤에 있는 결과를 예상했어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데 아니었어요. 다르거나 또는 반대가 되거나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해요. 왜 운동을 했어요? 살을 빼려고. 살을 빼려고 막 운동을 했는데 자, 몸무게를 딱 재보니까 살이 안 빠졌어요. 살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졌다고요.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결과와 다를 때, 그죠? 어떤 것을 했는데 뒤에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때, 또 심하면 반대가 될 때 이런 표현들, 양보의 표현들을 쓰는데요.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아오도 더라도 는데도입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거 아무리 운동을 하다 해도 살이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얘기죠. 여러분 바쁘죠? 바쁘면 어떻게 해요? 숙제를 못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쁘죠? 숙제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빠요. 그러면 숙제를 안 해도 돼요.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숙제를 꼭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바쁘시더라도 숙제를 꼭 해야 합니다.
임준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쁘죠? 바쁘시더라도 꼭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날씨가 추워요. 날씨가 추우면 공원에 사람이 없죠. 그런데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뒤에 내용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달라요. 이럴 때 날씨가 추운데도 공원에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을 봅시다. if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으면. 그런데 저는요 하나 더 추가해서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건을 얘기할 때 이번 주말에 날씨가 좋다. 공원에서 산책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는 if가 들어가니까 좋으면 선생님 좋다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맞아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복권에 당첨되다 세계 여행을 할 거예요. 당첨된다면 이렇게 선생님 이거는 다면 대신 으면 당첨되면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같이 쓰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쓰면 되는데 서로 바꿔서 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겁니까? 자, 이거는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이 으면 위에 거요. 으면은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것. 근데 이 아래 거 다면은요. 일반적인 게 아니라 보통이 아니라 좀 특별한 경우에 쓰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때는 이걸로 이야기를 해요. 퍼센티지로. 그래서 퍼센티지가 좀 높은 편이다 라고 하면 으면, 퍼센티지가 좀 낮은 편이다 라고 하면 다면을 씁니다. 좀 어려운 말로 현실 가능성이 높으면 으면, 현실 가능성이 낮으면 다면을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날씨가 좋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복권에 당첨되다. 그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다면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구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for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영어고요. 또 한국어 문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뭐기 위해서 뭐뭐 으려고 뭐뭐 으러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게 좀 특별하죠.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에와 에서를 구별했어요. 그래서 이 에 같은 경우에는 가다, 오다, 다니다 이런 뒤에 이런 동사 물론 있다 없다도 있고요. 그런데 장소 플러스 에가 나오는 경우에는 뒤에 있는 동사가 가다, 오다, 다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으러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다, 오다, 다니다를 사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목적을 나타내는 건데 왜라는 표현이죠. 왜? 그래서 왜 왔어요? 그럴 때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purpose, 하나는 reas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케이크를 왜 만들었어요? 친구에게 줄 거예요. 친구에게 주기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엄마에게 주려고 예쁜 옷을 샀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자, 을어를 봅시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러 센터에 갑니다. 왔습니다. 다닙니다. 이렇게 오다, 가다, 다니다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because.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유입니다. 선생님, 5개나 있어요. 아니에요. 5개가 아니라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14개 정도 있습니다. 14개 정도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 5개만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더 많이 공부하게 되면 14개가 그거보다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건데요. 지금은 아어서, 니까, 때문에, 느라고 그 다음에 좀 특별한 거 여기에 명사가 있을 경우에 뭐뭐로 인해서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뜻한 옷을 입었어요. 왜요? 날씨가 춥다. 날씨가 추워서 따뜻한 옷을 입었어요. 지하철을 타세요. 왜요? 차가 막혀요. 차가 막히니까 지하철을 타세요. 자, 인기가 많아요. 뭐가? 영화가. 이 영화는 인기가 많아요. 왜요? 아이돌이 나와요. 아이돌이 나오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요?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왜요? 눈이 왔어요. 눈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이유가 됐습니다. 이런 명사가 이유가 됐을 때는 눈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또는 눈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KIIP 그러니까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사전평가에 나오는 한국어 부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빠르게 스피드 있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한국어 부분이 아니라 한국 문화 부분 이런 KIIP 사전평가를 준비할 때 필요한 한국 문화 부분을 역시 스피드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